나만의 집짓기 노하우 5번째. 적합한 금융기관을 찾아 건축비 대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던 집이 오래되다 보니 누수, 균열, 단열, 냄새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집을 짓고 싶은데 건축비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대다수의 건축주가 비용 문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주변 신축주택들은 어떻게 건축자금을 마련하는 것일까요? 건축비를 대출받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1금융권의 건축비 대출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1금융권의 경우 토지담보가치 이상의 대출을 하지는 않지만 금리가 저렴한 편입니다. 건축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건축주는 제1금융권의 건축비 대출만 활용하면 안전하겠지만 2020년 5월 현재 제1금융권 대출로는 100%의 건축비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일부 제2금융권 대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통상적으로 20에서 30%의 건축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 공사비의 100%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본을 요구하는 정도는 지역과 개인의 신용 상태 및 담보 제공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토지비, 건축비, 기타 비용 등을 합하여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라고 할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기 자본이 2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나머지 16억 원의 경우 건축비 대출이 가능하지만 케이스별로 다르니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출은 PF 성격이기 때문에 토지 담보가치 이상의 대출 실행이 가능하고 건축주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좋으면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P2P 업체 등의 사금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금융의 영역에 속하는 일부 P2P 업체에서 건축비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출은 일반 금융사보다 쉽게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금융을 사용할 경우 높은 금융 비용과 이용 수수료 등이 발생하므로 사업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P2P 대출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자칫 사업성과 비교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해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금융 비용으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금융은 대부만 해주고 공사비의 유용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서 추후에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정리하자면 1금융권의 장점은 금리가 저렴한 편이라는 겁니다. 단점은 토지담보가치 이상의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2금융권의 토지담보가치 이상의 대출 실행이 가능하고 건축주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좋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축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P2P 업체는 일반 금융사보다 쉽게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금리가 매우 높습니다. 결론은 건축주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부지에 지어질 건축물에 따라 적합한 대출을 골라야 합니다. 건축주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 분양물이라면 분양성과 수익률, 부지의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목적 부지에 가장 적합한 금융을 이용해야 비용을 절약하는 건축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 건축주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민안심 집짓기 플랫폼 닥터빌드입니다. 닥터빌드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걱정 없는 건축을 진행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10년 늙지 않기 위해 매의 눈으로 공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